자, 이렇게 만든 아이들을 각각 그룹, 그룹, 그룹 하시고 얘네들을 투명도를 한 10%에서 15% 정도로 낮추신 다음에 자, 보이지만 투명하게 보이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이 아이들 모두 어떻게 레이어를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다가 이동시켜서 저는 그리드라고 쓰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잠궈 버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안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요. 선택한 아이가 레이어 위치에 뜨겠죠? 상관없습니다. 한꺼번에 잡으셔도 돼요. 네, 한꺼번에 잡았죠? 그럼 해당하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떠요. 네, 끝에 있는 이 점을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이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직접 옮겨주시면 됩니다. 지렛대처럼. 파란색 불이 안 들어오는 지금 선택을 하셔야 해당하는 위치에 어디 있는지 불이 들어오겠죠. 파란색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걔는 파란색 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제가 이거를 빨간색 쪽에 옮길 거니까 옮겨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끌어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레이어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 담궈놓은 얘가 아니라 이 레이어가 아니라 아트보드예요. 아트보드의 레이어는 별개입니다. 네, 구역이에요. 아트보드는. 해당하는 이 구역을 요만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웹페이지 만들면 길잖아요. 그 길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아트보드 2를 딱 선택하시면 얘를 이렇게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수치로 내가 직접 입력해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준의 위치를 가운데가 아니라 상단으로 체크를 하자는 거죠. 저는 가급적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늘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왼쪽 상단 체크해 놓고 높이값 몇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5,000은 넘기는 편이 대부분이니까 한 5,000 정도. 뭐 조금은 줄이면 되잖아요. 두 번째 것도 대략 5,000 정도 일단. 세 번째 것도 대략 5,000 정도. 해놓으면 늘어날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팅이 됩니다. 너무 바짝 붙이는 건 사실 별로 좋진 않지만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다면 가이드가 너무 짧죠? 가이드 조금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드를 풀어서 늘려주십시오. 그냥 위아래로 늘리면 되죠. 튀어나가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런 거 조금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는 아트보드 굉장히 도큐먼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위치를 수정합니다. 어떻게? 위쪽으로 가급적 끌어올려서 배치해 놓고 작업하시는 편이 많죠. 그래서 아래로 늘려도 공간이 생기니까.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위치나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더 수정한 것 뿐인 거고, 이거 편하신 대로 그냥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쪽으로 다 끌어올려 주셔야 이 긴 형태를 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웹페이지 만들다 보면 10,000픽셀, 20,000픽셀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하겠죠. 대부분 10,000픽셀짜리는 흔하진 않지만 뭐 어떤 쇼핑몰 같은 데서 들어가면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뭐 한 3만, 4만짜리도 있어요. 심하면. 이런 이미지 설명만 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길게 짜야 되겠지만, 자, 그거는 이제 일러스트를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의 세팅이 끝났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밑에 깔아놓고 저번처럼 또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사이트로 갑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봤던 사이트가 GD웹이었을 거예요. 자, GD웹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가만히 있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에 내가 반응형 사이트를 좀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반응형 웹페이지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뭐지? 자, 이건 회사 홈페이지 같은데, 네, 이건 회사 홈페이지네요. 자,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RW 뭐였는데? 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네요. RWDB. 자, RWDB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보시면 반응형 웹이에요. 레스폰시브 웹, 반응형 웹 기준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모바일까지 당장 고려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PC 기준에서 조금 가변성을 띠고 있는 페이지들을 보려면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보기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뭐가 조금 나을까요? 슬쩍 봤는데 반응형 웹을 하면 사실은 내용들이 엄청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기 때문에 베스트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있는 없으면 그냥 원래 거 GD앱으로 갈 겁니다. 연습하기엔 대부분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근데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여기 CJ 문화재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정례화되어 있고 뭐 좀 연습하기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CJ 문화재단 사이트를 봤더니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반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면 F12번 누르시면 돼요. 자, F12번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눌렀던 버튼 요거였죠. 자, 요거 말고 그 옆에 있는 요거 토글 디바이스 툴바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모바일 320 기준, 375 기준, 425 기준, 뭐 768 기준, 1024 기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늦게 줄이면 사이즈를 줄이면 더 넓은 디바이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모니터가 너무 작다고 해서 다른 디바이스 환경을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크기나 내용들을 사이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F12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겸사 얘기가 나와서 따로 이미지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걸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는 이것만 보시고 그냥 만드시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기엔 조금 레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GD앱으로 갈게요. 자, GD앱에서 자, 뭐가 제일 나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이트 하나를 고르십시오. 없다면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럼 저기 메가박스 할게요. 자, 최근에 메가박스 사이트가 바뀐 것 같은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그대로 다운받죠. 뭐 다운로드 로그인이 필요하다네요. 에이 번거롭네. 자, 그냥 쓱. 야 내나 저번에 이렇게 안 됐었지? 자,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근데 로그인 했는데도 지난번에 안 됐었잖아요. 자, 그냥 F12 눌러서 자, F12 눌러서 요거를 자, 그대로
오른쪽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직접 이미지를 찾아서 메가박스예요. 네, 메가박스 이미지입니다. 찾아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찾았는데 안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게 어딨어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컨트롤 S로 바로 눌러서 저장하세요. 이 자체를 컨트롤 S를 눌러서 다이렉트로 그냥 바탕화면에 HTML 문서와 함께 저장하시면 자, HTML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딸려오는 폴더가 있습니다. 딸려오는 폴더 그 안에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연습하려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얘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오십시오. 위치는 사이즈는 1920 기준이니까 1920 기준으로 일단 갈게요. 원칙대로라면 작은 거부터 크게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큰 거에서부터 작게 줄이면서 원지점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PC니까. 자, 아트보드 기준으로 가운데 상단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몇 가지 쪼개겠습니다. 하나는 원본 이미지, 오리진 이미지로 레이어 사용할 거고요. 얘는 제일 밑에 깔아줄 거고 나중에 없앨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자, 하나는 베이스 가장 큰 틀, 박스 가이드, 뭐 헤더, 아티클, 푸터 이렇게 했던 큰 틀에 해당하는 아이를 여기다 담을 거고, 얘는 그 위에 올라가는 실제적인 어떤 작업물들, 조금 더 상세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자, 레이어, 미니 박스들, 실제로 사용하는 박스들의 기준으로 삼을 거고, 이제 조금씩 팁을 더 더해서 기능 하나 더 해줘야겠죠. 뭐냐? 바로 액션. 자, 이벤트라고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할 때 이렇게 하세요 라든가 뭐 헤더가 좀 더 내려오는 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기능들을 조금 따로 분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다면 자, 얘네들을 기반으로 이제 박스를 그려보려고 해요. 박스를 그릴 때 위에 얹어져 있는 이 가이드가 성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뒤에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수시로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재밌는 거는 자, 이거 정말 불편하시면 이거 아시죠? 가이드를 어디 갔니? 아이고 자, 가이드를 안내 가이드 선으로 바꾸는 거 네. 그리드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드죠. 그리드로 만든 걸 가이드 선으로 바꾸는 거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보시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세미콜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1920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딱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거의 다.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튀어나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틀 안에 작업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이미지를 선택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느덧 가이드 안에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진 아이들도 이런 규칙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박스를 열심히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만들기 위해서 박스 사각2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맨 위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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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분리했습니다. 가장 큰 틀에 해당하는 거는 얘로 사용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위에서 박스 하나 만들고 자, 두 번째 박스 하나 만들고 세 번째 박스 하나 만들고 이때 여기 지금 광고 보이는 이 화면과 헤더는 겹치는 것 같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깔릴 수 있게끔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일부러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쪽에서 회색 계통의 컬러를 선정해서 쓰셔야 합니다. 일단 큰 틀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춰서 사이즈를 명확하게 주지 않았고 어바웃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수치값이 조금 틀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흰색까지 갈 거냐 아니면 중간에 얘가 튀어나가 있으니까 튀어나간 것까지 고려할 거냐 정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 혜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멤버십도 혜택이겠죠. 할인카드도 혜택이겠죠. 그럼 사실은 이만큼 요 밑에 흰색이 있는 곳까지가 박스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랜드 오프닝 짧게 되어 있는 광고 영역 따로 또 짜겠죠. 그만큼 적당하게 틀을 줄여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큐레이션 다시 큰 틀 하나 들어가겠죠. 크게 또 늘려서 맞춰줍니다. 또 메가박스 안내 자, 사이즈 나오겠죠. 또 작게 줄여서 배치하시고 또 광고 자, 배치하시고 또 밑에 푸터 배치하시고 아트보다 제법 기네요. 좀 줄일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얘를 어바웃으로 일단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와 밑에 오리지널 이미지를 끄면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레이아웃이 일단은 나오겠죠. 자, 아직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대략적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라고만 잡았고요. 형태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이즈, 높이값 맞춰가지고 픽셀 단위 홀수의 크기가 아니라 짝수의 크기를 가급적 재서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얘도 사이즈 뭐 띡띡 띡. 자,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크기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어지는 거는 감안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다 되신 분들은 모든 박스들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 간격을 0을 두고
헤더만 빼고, 헤더는 지금 겹쳐 있는 거니까 헤더만 빼고 나머지들은 첫 번째를 기준으로 사이 간격을 0을 줘서 뭐 해라? 붙여라. 떨어지든 붙든 움직이든 해서 쭉 다 배치가 되게끔 하시고, 전체 사이즈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아트보드 사이즈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이쪽에도 똑같이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해놓고 사이즈를 줄이려고 봤는데 다행히도 뭐예요? 안에 쏙 들어가죠 지금. 그쵸? 겉에 이거 튀어나가는 거는 어차피 그냥 길게 늘어나는 거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이트는 1366을 고려해서 만든 사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 위에다 가이드를 한번 딱 켜가지고 배치를 해서 보면 뭐 오른쪽에서 봤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죠. 여백 하나씩 해서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네. 저는 짝수로 개수를 맞춰 놨기 때문에 맨 겉에 걸 제외하고 안쪽에 들어가게 잘 맞춰져 있죠. 그럼 얘도 이대로 틀 짜시면 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얘랑 똑같은데 그럼 뭐 굳이 이렇게 하나 다시 그려야 돼요? 당연히 그럴 필요 없죠. 뭐 하시면 돼요? 얘만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이쪽에다가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누르시면 아트보드 기준으로 그대로 해서 좌우 가운데 하시고, 전체가 1400이니까 이 틀은 가로값 1400으로 바꾸기만 하시면 건드릴 거 없잖아요. 어차피 큰 틀만 짜는 거니까. 자, 이제 또 하나 가장 왼쪽에 있는 1024 모니터 크기가 남았죠. 마찬가지 얘를 또 가져가 봅니다. 가져가서 이번에도 뒤에 있는 아트보드 기준으로 좌우 가운데를 일단 배치를 해놓고 봤더니 자, 조금 크네요.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이즈를 줄여서 맞추지 않는 이유는요, 가장 핵심적인 거, 글자가 작아지잖아요. 이 틀은 굉장히 큰 아이니까 작아져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글씨는 작아지면 안 돼요. 물론 아주 미세하게 작아지는 0.5포인트 뭐 이렇게 작아지는 것들은 크게 티가 안 나니까 괜찮을 수도 있긴 하지만, 큰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글씨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겸사 잘 됐으니 옆으로 그냥 빼놓으시고 뭘 하시면 되느냐, 틀은 높이 값은 가급적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고, 약간 작아질 수는 있어요. 맞추신 다음에 왼쪽에 얘를 보시고 이참에 1024 모니터는 따로 보고 배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바꿔 얘기하자면 처음에 1920과 1400 두 개는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박스를 열심히 그려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옆에 따로 빼고 비슷하게 배치 레이아웃을 조정해 가면서 배치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드리면서 그럼 일단 저는 이 틀 내용 자체는 똑같이 그냥 쓸 생각이므로 얘네들은 복사해서 이쪽 마찬가지 복사해서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배치하고 나서 수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높이값이나 내용들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조금씩 조절을 할게요. 자, 하나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거. 첫 번째 뭐냐면 메인에 보이는 요 크기가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이냐 920 정도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여백이 꽤 있고 상단이 광고라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작아지는 건 맞겠죠. 900 정도로 고려하는 것도 맞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24 모니터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높이가 650 기준으로 너무 큽니다. 제법 큰 편에 들어가니까 저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래쪽에 여백까지 고려해서 약 760 정도로 살짝 바꾸고요. 자, 왼쪽에 이 포스터가 들어간 자리고 모니터 1024 모니터 기준이에요. 650으로 맞춰도 전혀 상관없긴 하겠지만 약간 여유를 더 준 것 뿐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최대한 여기 650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650 그대로 써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공간이 생겼죠. 공간이 생긴 자리를 뭐 하셔야 돼요? 얘네들로 수정해서 채워놔야 돼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아이의 크기 몇이냐? 790이네요. 여기서부터 맨 밑에 얘까지 고려했을 때 1150. 대략 여기 광고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만들어진 사이즈와 크게 다르지 않는 크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더 줄여서 무슨 말이냐? 이 중에 다른 것보다도 여기 있는 혜택이 써있는 광고 부분 사이즈를 줄여서 약간의 공간을 조금씩 더 주면 더 보기 좋겠죠. 약간 줄일 거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들도 살짝씩 미세하게 조금씩 줄여서 수정을 해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자, 적당하게 비율을 고려하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왼쪽의 느낌을 보고 내가 1024 모니터에는 어느 정도의 배치를 하면 좋겠다 수정하시는 거예요. 가급적 높이는 그대로 간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다고 해서 놈을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790이 아니라 저는 650 기준으로 얘도 둘 다 650이에요. 얘는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과 얘 그대로 가야 되니까 360. 약간만 줄여볼까요? 340 정도로. 자, 제가 줄인 높이 값을 하나씩 써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340으로 줄였고요. 650으로 줄였고 얘도 650으로 줄였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큐레이션 박스는 840, 얘도 만만치 않게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저는 얘도 조금 조절을 해서 밑에 약간의 공간도 있고 하니까 살짝 조절을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650으로 하셔도 관계없고요. 나 650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하시면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저는 650 그대로 갔고요. 밑에 있는 메가박스 안내부터 나머지들 사이즈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면 그대로 645니까
큰 상관없겠죠? 쓰겠습니다. 자, 표시 안 한 건 기존 사이즈와 똑같아요. 자,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 위를 기준으로 사이 간격 0으로 해서 배치하시고, 맨 밑에 아트보드 크기 줄여서 맞춰주시고, 사이즈가 제법 변경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큰 틀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조절을 한다. 그래야 해당하는 디바이스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겠죠. 위에도 760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 얘도 760에 맞게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애초에 여기는 그 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한 것 뿐이에요. 정리가 되었습니까? 자, 중간중간 저장 꼭 하세요. 자, 저장하시고 다시, 자, 원칙대로라면 작은 거부터 점점 키워가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잘 되어 있는 틀에다가 하는 거니까 큰 거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해당하는 베이스 박스 안쪽에 각각의 디자인 틀을 이제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 자, 베이스 박스 말고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 디자인 쪽으로 가서, 그냥 마리 디자인이지 똑같아요. 사실 다르진 않아요. 이곳에서 각각의 작업물들을 채워 보겠습니다. 큰 틀은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안쪽에 작은 틀 박스가 먼저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 잘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일 쉬운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해당하는 이 틀이 되는 자리로 가서, 자, 디자인 작업할 곳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컨트롤 F, 그냥 같은 거 붙여놨어요. 뜯은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은 거 한 번 더 얹은 것 뿐이에요. 한 번 더 얹어 놓은 이 아이들을 상단에 있는 그리드 체크를 열어서, 저는 가이드라인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드를 켜서 어떻게 한다? 사이즈를 여기에 맞춰 가지고 줄여서 미리 틀을 배치를 시켜 놓는다. 나중에 되면 이거 굳이 안 하셔도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정도 크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으로 겹친 형태가 되겠죠. 자, 바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쪽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얘도 똑같은 환경으로 복사해서 바로 위에 있는 디자인 쪽 같은 자리에 붙여넣기 하시고,
복사해서 같은 자리 컨트롤 F 하시고 양쪽에 맞춰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겹치게 되겠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만 하셔도 관계없는 형태를 일부러 두 번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신 것을 이쪽 왼쪽에 있는 PC에도 해야 되느냐? 사실 크게 할 건 없죠. 어차피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죠? 크게 고민하실 건 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거를 하려고 해요. 이때 제가 디자인이라고 써놓은 이 레이어가 여기다 바로 내용을 입히기에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미 다 틀을 짜놔가지고 그러시다면 얘를 여기 있는 걸 내용을 옮기든지 얘는 에이리어 박스라고 하나 만들고 그냥 위에다가 다시 하나 얹으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다면은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하나씩 내용을 채워 주려고 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이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어디다 링크를 건다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광고잖아요. 통째로 클릭하면 그냥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딱히 건드릴 게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패스 넘어가고 이제 밑에 쪽 헤더 부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 자, 저 같은 경우는 헤더는 무조건 따로 빼는 편이에요. 푸터도 무조건 따로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헤더만 따로 할 거고요. 헤더에 왼쪽에 있는 메뉴부터 쭉 배치를 할 건데 조금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부분은 보니까 캡처하다가 밀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니까 어디 하나 밀린 게 있던데 이미지가 밀려가지고 살짝 왼쪽으로 더 틀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코딩하다 그렇게 한 건지 캡처하다 그렇게 한 건지 어쨌든 얘는 밀려서 생긴 거니까 이쪽에 공간이 있고 이쪽은 지금 튀어나간 거잖아요.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짤 건데 일단은 기존 그대로 짠다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로고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로고가 배치할 수 있게끔 그리드를 켜서 해당하는 틀 박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위아래 패딩까지 고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아래, 위 모두 공간이 있는 걸 봤으니까 컨트롤 R 눌러서 컨트롤 R 자, 위에 가이드 떴죠? 눈금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해서 슬쩍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도 슬쩍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이 가이드선을 위치를 픽셀 값으로 딱 맞게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글자 너무 바짝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있게 만드시거나 처리해야 된다는 거. 너무 바짝 붙이면 링크가 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는 더 줄 수 있게끔 하시고 위에 뭐 VIP 라운지라든가 얘네들은 나는 그냥 상관없어 할 거면
이렇게 바짝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돼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박스, 메가박스와 라이프 시어터라고 하는 부분, 얘 위치가 저는 이렇게 박스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구분해야 되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주고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의 형태에 맞춰서 봤더니 조금 튀어나가는 게 있어서 딱 맞게 그리는 거 말고 조금 더 수정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커터까지 이용해서 양쪽에 10픽셀씩 더 키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바짝 딱 걸리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운데 로고 박았고요. 왼쪽 상단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각각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틀 잡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아니면 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글씨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글씨의 경우는 그냥 쓰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코딩 하실 때 위아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가이드 정도만이라도 꼭 만들어 놓고 쓰십시오. 저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그냥 VIP 라운지 멤버십 고객센터 박스 하나 짤 거고요. 전 이게 더 편해서. 오른쪽에 들어가는 로그인, 회원가입, 빠른 예매도 맞춰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왼쪽에 메뉴 버튼과 검색창과 영화, 예매, 극장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그 옆에 영화, 예매, 극장이라고 써있는 얘네들과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벤트 스토어 혜택이라고 하는 아이들 까지 모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좌우가 사이즈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긴 내용들이 많긴 한데 굳이 저렇게 사이즈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단 똑같이 박스를 짜놨고요. 사실 저렇게 다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오른쪽에 글자가 조금씩 한 글자씩 더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밸런스가 조금 더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코딩할 때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글자를 썼을 때 디자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틀을 짜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텍스트를 넣는다고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수정을 하셨을 거고, 저처럼 그냥 틀만 짜시는 분들은 일단은 큰 틀의 형태만 내용을 담으셨겠죠. 자, 일부러 저는 한 단계 더 내용 정리하면서 보려고 글자를 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하셔야겠죠. 자, 이미 우리는 해당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가이드라인 같은 거 활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박스를 그려가지고 한다거나 해서 틀을 짜고, 자, 가이드라인 저는 옮겨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자, 선택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이드를 잠갔다 풀렀다 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Alt, Ctrl, 세미콜론 활용해서 각각의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시고, 해당하는 위치에 맞게끔 우리는 무엇을, 박스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그리드 켜서 쓱, 오른쪽 끝에도 안쪽에 들어가는 두 개의 박스도 모두 배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일단 당장 필요한 거는 틀이에요. 틀부터 어떻게 짤 것인가 형태를 보고 잘 짜주시는 것. 자, 그것만큼 지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조금 더 조정하면 어떨까 하고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림을 100% 맹신하지 마세요. 100% 맹신하면 원하시는 방향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